안녕하세요.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입니다. 오늘 교보증권 해외 주식 온라인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과 이제 유망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유망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밑에 박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첫 번째 이제 빅테크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인터넷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들 역시도 반도체를 이제 직접 설계 활용하기 때문에 설계 제작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유망한 이제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빅테크 밑에 있는데요.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뭐 ASML, 테라다인, 파운드리 쪽에서는 뭐 TSMC, UMC,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울프스피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저희는 유망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유망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일고 있는 그런 산업 변화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도체 세미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종목 말고요. 지금 제가 케이던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와요, 시놉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이 두 종목 역시도 저희는 굉장히 강한 신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만들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설계를 짜잖아요. 그 반도체 설계를 짤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EDA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이 EDA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 이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3개밖에 없거든요. 뭐 작은 회사들까지 따지면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메이저 업체들만 놓고 봤을 때는 딱 3개가 있는데, 케이던스 디자인, 시놉시스, 멘토그래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 멘토그래픽은 비상장입니다. 예전에는 상장되어 있었는데 이제 유럽의 지멘스가 인수한 이후에 이제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3개 회사가 이 EDA 시장을 3분의 1씩 먹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한데, 그만큼 독과점 기업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 영역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EDA 기업, 이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툴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최근에 이제 동향 흐름 변화만 이해하시면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도 반도체를 이제 직접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EDA를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AMD 등의 반도체 기업들만 가져가서 썼었는데, 최근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인터넷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반도체 설계 툴을 가져다가 이제 쓰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EDA 툴의 이제 수요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기업들도 최근에 직접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가전제품을 만드는 이제 가전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정말 뭐 테슬라도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반도체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IT 영역에서 반도체를 이제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설계 툴 EDA의 이제 전망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AI 반도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요즘은 인텔이 GPU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엔비디아가 CPU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반도체 기업들도 자기들이 원래 만들지 않았던 반도체를 개발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의 종류가 늘어나더라도 이 반도체 설계 툴의 수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설계 수요와 동시에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엔비디아가 뭐 반도체 설계 툴을 GPU로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CPU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서도 이 EDA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반도체 종류가 늘어난과 함께 최근 들어서 가장 반도체 사업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반도체의 전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발열을 덜 일으키고 전력을 효율화 쓰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의 설계를 더더욱 고도화시켜야 되는 니즈가 생긴 거고 뭐 그 니즈 속에서 이런 EDA 솔루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모든 트렌드, 기술 변화가 다 이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의 수요를 구조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전방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 시장을 먹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멘토그래픽 이 세 개가 독과점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확실한 그런 사업적인 성과가 앞으로 기대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 투자하실 때 특히 반도체 설계 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사업 구조와 이제 기술 트렌드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IT 인프라의 전력 효율이 중요해지는 시점,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에는 IT 인프라가 전 세계 전력의 20%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을 만큼 지금 추정되는 만큼 IT 기기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력을 잘 관리하느냐, 그 IT 인프라 디바이스의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이 되는데 그건 다 반도체 설계부터 잡아야지 전력 효율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설계를 바꿀 때 꼭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EDA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가 부족한 시대, 전력 효율이 중요한 시대 속에서도 이런 케이던스 디자인과 시놉시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ASML이라고 하는 뭐 EUV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테스트 장비 기업들 중에서 테라다인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이스라엘의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ASML은 워낙 조금 많이들 아시고 있는 많이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 위주로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그 케이던스 디자인이랑 시놉시스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굉장히 직접 만들고 싶어하는 니즈가 올라갔고 그런 그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들이 다 굉장히 고성능, 고도화, 그리고 굉장히 미세화된 반도체를 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조단에서 이 미세 공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미세 공정에서 유일무이한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EUV 장비, 그 EUV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 ASML의 기업 가치, 산업 내에서의 포지셔닝은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테크가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의 종류가 늘어난다라든지 혹은 반도체의 발열, 전력을 더더욱 효율화시켜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모든 기술적인 트렌드가 더더욱
똑같이 미세화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그런 기술 트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은 더더욱 EUV 장비를 더욱더 수급을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만큼 가격은 특히 23년에 출시가 예상되는 하이엔의 EUV 신제품의 가격은 지금 예상했던 가격 대비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ASML은 좀 그러니까 이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대수의 업사이드는 좀 이들이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한계가 있어 보일지언정 이 가격 측면에서의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테라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다인도 제가 똑같은 기술 트렌드 속에서 이 케이던스, 시놉시스, ASML, 테라다인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테라다인도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를 늘리고 반도체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리고 전력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검사 장비의 니즈는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조차 이 트렌드를 좀 몰랐었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뭐 중국의 이제 5G 스마트폰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뭐 AI 칩, 뭐 AI 기능이 들어간 AP 등등의 이제 약간 기능이 추가된 좀 새로운 느낌이 나는 반도체들을 설계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제조 라인에 이제 양산 라인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그러한 반도체의 설계 변화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반도체 제조사들이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기존에 쓰던 검사 장비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때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용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뭐 검사 장비를 뭐 대대적으로 막 엄청나게 들여와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리고 뭐 자동차용 반도체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뭐 스마트 팩토리용 반도체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로봇용 반도체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반도체의 이제 종류에 대한 다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기존에 쓰던 검사 장비가 새로운 검사 장비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까지 저희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시장에 투자분들이 특히 관심이 많은 엔비디아, AMD, 인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쭉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지난주 기준의 이제 주가라서, 지금 11월 5일,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 기준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이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와 좋은 사업 실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MD 역시도 뭐 점유율, 뭐 CPU 점유율이 올라간다라든지, 뭐 암호화폐 트렌드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든지, 코로나에 의해서 뭐 IT 수요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좋은 뉴스와 이슈, 기술 변화들을 겪으면서 쭉 우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인텔은 산업 환경은 좋았지만 내부 경쟁력이 너무 망가져 버려가지고요. 뭐 주가가 워낙 산업 환경이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어쨌든 이런 좀 약간의 박스권에 갇히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고 있고, 최근에 실적 발표 때 내년도 수익성이 좀 악화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40불대 이제 후반까지 쭉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엔비디아, AMD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IT 산업의 상황이 너무 뭐 괜찮은 수요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라든지 주가 모멘텀이 살아 있는 거고, 이제 인텔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은데, 어쨌든 저희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으로 넘어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텔이 어느 정도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텔의 턴어라운드의 이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을 이제 앞으로는 좀 전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텔의 턴어라운드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차세대 제품의 경쟁력이 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제품의 경쟁력이 더더욱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 등의 이런 반도체 프로세서 기업들의 주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요. 제품 경쟁력이고, 그 제품 경쟁력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반도체 설계 경쟁력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기업이 얼마만큼 좋은 설계를 짰고, 그 설계가 얼마만큼 고성능,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이뤄내고, 그 좋은 퍼포먼스를 얼마만큼 전력 관리를 그러니까 전력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한 상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엔비디아와 AMD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좀 가져왔었던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도 이후로 나왔던, 뭐 사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2015년도 나온 이후의 GPU 제품의 그런 설계 경쟁력이 너무 앞서 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의 랠리를 쭉 이끌어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AMD도 사실은 굉장히 망가져 있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2015년도에 이제 리사수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 훌륭한 이제 CEO가 오시고 이 설계 경쟁력을 한 2, 3년간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경쟁력을 뜯어 고쳐서 출시한 게 이제 2017년도인가에 나온 젠이라고 하는 이 CPU 아키텍처였고요. 이 설계 경쟁력이 굉장히 경쟁력을 회복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고 나서 AMD의 주가가 2017, 18, 19 지금까지 쭉 랠리를 보여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텔의 주가가 망가진 게 이 CPU의 설계 경쟁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비싸, 성능은 별로야, 하물며 전력 관리도 안 돼. 이게 인텔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 모두가 다 설계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인텔의 이제 내년 포인트로 돌아오면은 이 인텔의 설계 능력이 내년부터는 좀 회복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회복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11월 4일, 그러니까 어제 출시가 됐고 어제 좀 벤치마크도 나왔는데, 어제 나온 엘더레이크도 기존의 투자자분들의 그런 기대치를 완전히 뭐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CPU 신제품으로서의 그 설계 경쟁력이 올라왔다라고 확인이 됐고,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사파이어 래피드 CPU 제품의 설계 경쟁력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더리 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2023년 정도부터 아마 의미 있는 파운더리의 이제 경쟁력이 이제 발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삼성이나 뭐 TSMC 대비해서는 파운더리 경쟁력, 미세화 경쟁력에서는 열의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특히 반도체를 주요 국가 안보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고 있는 각국 정부의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산업 환경 등등을 놓고 봤을 때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텔이 그렇게 최근에 미세화를 버벅거려서 그렇지, 전통적으로 인텔이 그렇게 좀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운더리 영역에서도 인텔의 경쟁력이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부터의 인텔 주가의 반등의 하나의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을 좀 먼저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주가가 워낙 퍼포먼스가 좋고, 와, 이거 이렇게까지 강하냐라고 하는 느낌을 저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이게 최근에 좀 새롭게 붙은 모멘텀이에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12월부터는 이제 메타로 바꾸는 페이스북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년도에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 데이터 센터형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또 강하게 붙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의 다른 빅테크들도 메타버스를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형 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 부분이 최근 굉장히 좀 강하게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더리움 채굴용으로 GPU,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양 그 사업 매출 비중이 낮진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게이밍 사업 부분의 매출 중에서 저희는 여전히 40% 정도가 암호화폐양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코인양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암호화폐 리스크가 생기면은 엔비디아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 2018년도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 코인 생태계가 최근에 더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비디아의 이런 암호화폐양 노출도가 오히려 더욱더 득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밀어 올리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들어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나쁠 게 크게 없는, 시장에서 싫어할래야 좀 싫어할 수 없는 그런 모멘텀, 이벤트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더더욱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 제가 잠깐 이제 적어놨는데, 이건 좀 메타버스 얘기만 좀 적어놓은 건데,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는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 그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AI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그동안 납품을 했다면은, 어차피 우리 AI 솔루션 구축하는데 우리 부품이 핵심이잖아.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물론 팔죠, 앞으로도.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가 반도체부터 그 뒷단 AI 솔루션까지 아예 묶어가지고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우리가 AI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사업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사업적인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런치패드라고 하는 그런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가 있고, 옴니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데도 그런 솔루션, AI를 활용하는 솔루션도 팔고 있지만, 이 메타버스를 만들 때 필요한 솔루션 프로그램을 엔비디아가 이제 직접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약간 반도체 기업에서 약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제, 얘는 이제 반도체 기업을 이제 한 단계 뛰어넘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회사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이 또 생기면서 최근에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나쁠 게 없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꼭 저희는 또 리스크 요인은 좀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워낙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분명한 리스크 요인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암호화폐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게 또 가격,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제 코인 가격에 연동해서 이제 수요가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암호화폐 익스포저, 노출도가 너무 높다라는 측면에서 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제 변동성 리스크는 남아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개별 제품 단으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GPU 제품의 경쟁력이 한 2018, 19, 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9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AMD, 그러니까 2등 업체인 AMD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AMD 역시도 GPU 제품의 경쟁력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지금 제품 경쟁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이와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 이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D와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좀 상황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요. AMD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습니다. 일단 GPU, 좀 전에 엔비디아의 이야기 때 말씀드렸듯이 AMD의 경우는 GPU 제품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GPU 제품의 경쟁력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인텔이 뭐 반격을 하려고 하지만 CPU 시장 내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CPU 시장 내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두 부분이 좀 기회 요인으로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한동안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는 좀 계속적으로 좋은 구간으로 좀 단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다만 이 역시도 좀 AMD는 리스크 요인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인텔이 내년부터 CPU 쪽에 설계 경쟁력이 올라올 거라고 본다면은 AMD 역시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었다라고 하면은 점유율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멈추는 구간에 이제 돌입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텔의 경쟁력이 확 올라올 경우에는 점유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뭐 이건 당장은 아닙니다. 좀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인텔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AMD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롱숏을 잡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SiC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소재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급은 그만큼 그런 흐름, 그러니까 니즈, 수요를 못 따라가긴 하지만 전방 플레이어들의 그런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SiC,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SiC 반도체 시장이 뭐 제가 좀 계속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유는 이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이유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전기차에서 뭐 인버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혹은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뭐 상업시설이나 가정에서, 혹은 이제 대형 산업시설에서 쓰이는 이제 태양광 인프라에 들어가는, 혹은 ESS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는 다 SiC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SiC 기반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안정성, 신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효율이 훨씬 나오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SiC 기반으로 차량용 인버터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가 만드는 반도체를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iC가 아닌 우리가 그동안 쓰던 일반적인 실리콘 SI 기반으로 인버터를 이제 만들면요,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크기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게 나는 겁니다. 그만큼 SiC로 만들어야지만이 크기도 줄일 수도 있고,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차의 전체적인 그런 효율,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SiC 반도체가, 이 탄화교수로 만든 반도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최대 전압, 버틸 수 있는 최대 전압이라든지 감내 온도가 일반적인 우리의 지금까지 쓰던 SI 반도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크게 뛰어넘기 때문에 SI 반도체로 인버터를, 차량용 인버터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에 추가되는 냉각 장치라든지 그런 비효율들을 다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더라도 SiC 반도체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운용을, 전기차라든지 ESS에서 훨씬 더 운용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전력이 중요한 전기차라든지 이런 ESS 장치에서는 이 SiC 기반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산업의 상황이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다 전기차를 하려고 하고 있고, 웬만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다 ESS 시장을 다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양쪽 시장 모두 대대적으로 글로벌 캐파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인버터라든지 관련 전력 반도체를 다 SiC로 만들고 싶어 할 텐데, SiC 웨이퍼 기반으로 만들고 싶어 할 텐데,
그 SiC 웨이퍼의 캐파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이 SiC 웨이퍼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이 울프스피드, 크리가 이제 사명을 바꾼 울프스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년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이 회사가 싹쓸이는 아니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기업으로서 울프스피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울프스피드가 내년에 8인치 웨이퍼 공장을 내년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울프스피드 기준 입장에서도 내년부터 이 SiC 캐파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부터는 좀 고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거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 이외에도 최근에 실적 시즌에서 화제를 모았던 언세미컨덕터라든지 ST마이크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울프스피드고요. 여기 보시면은 ST마이크로가 있고, 여기는 언세미컨덕터가 빠졌습니다. 언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 티커가 ON이죠. 이 언세미컨덕터 역시도 이쪽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SiC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에 있는 울프스피드, ST마이크로, 언세미컨덕터, 인피니언, 투식스, 그리고 일본의 롬정도, 이런 상위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은 이제 올해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약에 접어들고, 이제 금융시장, 이 투자 시장의 관심도 최근에 미국 시장부터 해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iC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유망 종목들에 대한 관심과 이제 스터디를 좀 본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저희의 이제 뷰와 이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